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여러 가지 패턴을 한번 배워봤는데 어떻게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또 어떤 패턴을 배워볼 거냐 하면은 이렇게 네모칸에다가 그리는 베일 패턴과 이렇게 약간 좀 독특하긴 하지만 얘도 모양이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 분조 패턴이라는 패턴을 한번 그려보실 건데요. 우선 베일 패턴을 먼저 그려보시겠어요? 자, 베일 패턴은 또 종이를 한 장 준비해 주시고 여기다가 젠탱글 그리는 순서 감사하기. 감사하기는 늘상 하는 거지만 가장 쉬운 거는 우리가 살아서 숨 쉬면서 이렇게 또 그림을 그리는 그것이 가장 감사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감사할 것이 어떤 분들은 또 감사할 것을 갑자기 찾으라고 하면 뭐가 감사할까 감사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감사는 사실은 단순한 데부터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웃을 수 있는 거, 또 뭐 먹을 수 있는 거, 마실 수 있는 거 이런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큰 감사일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걸 감사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젠탱글을 한번 그려보실 텐데 먼저 1단계 이제 감사하기 생각해봤죠. 그리고 2단계 두 번째는 이제 코너에 점 찍기라고 했어요. 코너에다가 연필로 점을 4군데 찍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점과 점을 연결해서 우리가 그림 그릴 영역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자, 종이를 돌려가면서 내가 그리기 쉬운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점을 연결했어요. 이 점을 연결할 때 선은 반듯하게 그리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약간 좀 모양이 삐뚤어져도 되고 아니면 뭐 땅이 막 모양이 네모 반듯반듯하게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역을 정해봤어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네모 점 그리고 울타리 그린 다음에 그 안에다 그림을 그리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제 테두리까지 그린 다음에 안쪽은 펜으로 그려주기로 했잖아요. 자, 펜으로 우선 얘를 가운데를 먼저 가운데가 어디쯤인가 해서 가운데를 정한 다음에 가운데에 선을 연결해 주시고 돌려서 반대쪽도 가운데쯤 되게 점을 찍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또 점과 점을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얘 너무 넓으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반반 또 나눠서 선을 연결해 주시고 이쪽에도 선을 또 반 나눠서 연결해 주고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칸이 되었네요. 그럼 또 이렇게 돌려서 반대쪽도 또 나눠 줘야겠죠. 반대쪽도 다시 이 짧은 칸에 반을 정해서 선을 그어 주시고 네, 반대쪽 밑에도 또 반을 접어서 선을 이렇게 내주시고 그럼 이제 칸이 전체적으로 가로가 4개, 세로가 4개 해서 16칸이 되었네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을 정했으면은 이 테두리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변화를 줄 거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이제 테두리도 이제 아까 연필로 그렸지만 지금 또 펜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펜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고정을 했어요.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고 고정을 했어요. 자, 요렇게 고정해서 이제 칸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베일 패턴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선을 중심으로 여기다 선을 이제 그 타원을 그려줄 건데 우선 모서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모서리 선이 있으니까 이쪽은 이제 바깥이니까 바깥은 그리지 않고 안쪽으로 그려주고 그 다음 칸 기둥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약간 타원이 되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도 끝에도 안쪽으로 하나만 바깥쪽으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여기도 안쪽으로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양쪽으로 해주시고 여기도 만약에 나는 그려야 되겠다 그럼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도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 그럼 같이 그려볼까요? 여기 이번에는 그리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기둥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양쪽에 타원으로
먼저 이제 우리는 세로 획을 먼저 하고 있어요. 세로 획이 다 끝났네요. 그 다음에 종이를 돌려서 또 이렇게 하면 또 아까는 가로였지만 종이를 돌렸더니 또 세로 획이 됐잖아요. 자, 세로 획을 또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동그랗게 약간 요렇게 하다 보니까 꼭 보리삭 같이 됐죠. 보리나 밀이 이렇게 가운데 선이 선명하게 돼 있잖아요. 보리삭 같이 됐어요. 자, 이렇게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타원형을 그려서 보리삭처럼 이렇게 그려주는 패턴을 베일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이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기본이 됐으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응용하고 싶을 경우는 여기다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을 해줄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어떤 분들은 가운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도 되고 뭐 안 그러면은 별을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을 그려서 장식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한 겹씩 더해서 조금 이렇게 뚱뚱하게 더 예쁜 아까 보리삭 같은 거에서 조금 더, 뭐랄까요, 피마자? 우리 어르신들 피마자 아실래요? 피마자 열매같이. 아니면은 이렇게 무슨 벌레 씨앗 같기도 하고, 요런 식으로 한 겹씩 더해서 해주셔도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얘를, 모양을 약간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좀 뾰족뾰족하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요렇게 해서 완성을 만약에 했잖아요. 지금 여기 남은 거는 그러면은 조금 더 통통하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생긴 무슨 벌레알 같이 생긴 애가 있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자, 요렇게 한 겹 더해서 통통한 그림을 그려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명암을 만약에 준다. 그러면 어디다가 주면 될까요? 명암을 줄 때는 그림 속에서 밑으로 들어간 애들 아니면 여러 획들이 모인 애들 거기다 명암을 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여기다가 가운데 여러 개가 모였으니까 여기다가 진하게 연필선으로 이렇게 연필을 까맣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를 여기 제가 보여드리느라고 여러 겹 어떤 데는 이렇게도 하고 모양을 좀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실 때는 요거 이렇게 통통한 애들로 다 그려보시고 요런 무늬 넣어갖고도 그려보시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 넣어서도 그려보시고 자 찰필이 없으실 경우는 면봉으로 이렇게 비벼줘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면봉으로 비벼서 연필 자국을 이 연필 표시를 좀 이렇게 펼쳐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명암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명암을 한번 다 넣어볼까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면봉으로 찰필 대신 이렇게 해도 좋은데 면봉을 하면은 여기 다 묻어가지고 연필 자국이 좀 흐려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찰필로 비비면 조금 더 훨씬 더 편리하게 펴지긴 해요. 이렇게 예쁘고 편하게 펴지긴 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많이 그려보시려면은 쿠팡이나 이런 데서 찰필을 구매해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그린 거를 베일 패턴이라고 한답니다. 자, 제가 샘플로 그려놓은 거는 이렇게 해놨어요. 기본에다가 가운데 동그라미 장식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해보고 이렇게 통통하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넣어갖고 그릴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어때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커튼 무늬 같기도 하고 벽지 모양 같기도 한 이 베일 패턴 그림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또 어떤 패턴이냐면은 요렇게 생긴 패턴이에요. 자, 요거는 한 가지 패턴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린 거라서 이런 모양이 됐고, 이 모양은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는 이름이 뭐냐면 분조라 그래요. 분조 패턴. 자, 분조 패턴은 또 어떻게 그려주냐면은 얘도 마찬가지 점 찍고, 여기다가 아까 우리 사인을 안 했네요. 그죠? 패턴을 다 그린 다음에 명암 넣고 그 다음에 모서리에 사인 넣어주기까지 해야 마무리가 된다. 그랬죠. 사인 넣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린 것을 감상하면서 정말 너무 예쁘구나 하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그렸을까 하면서 또 이제 한번 같이 감상해보고 하는 시간,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다 그릴 수 있도록 인내심을 주신 거나 그런데도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면 좋겠고, 자, 이제 분조 패턴을 또 배워드리겠습니다. 분조 패턴은, 일단은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동그랗게 그린 다음에, 동그라미가 꼭 동그랗지 않아도 상관없고, 동그라미 모양은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약간 좀 반달 모양으로 해갖고 시작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겹 더, 그 다음에 또 한 겹 더, 자, 그 다음에 또 한 겹 더, 이렇게 차곡차곡. 오라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라. 자, 오라 모양으로 이렇게 오라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까맣게 칠해 주시는데, 다 칠하지 않고 가운데에 이렇게 하얀 줄을 한 개를 남겨두면은 얘가 마치 그 빛에 반사돼 가지고 반짝거리는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가운데를 먼저 지그지그 해갖고 이렇게 하얀 색깔 선을 남겨두고, 옆에는 또 까맣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모양 만드는 거를 지금 저는 하나, 둘, 셋, 네 칸까지 했잖아요. 여기다가 더 하셔도 돼요. 이렇게 또 그리고 한 칸 또 그려서 까만 거 다음에는 하얀 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칸은 또 색깔을 넣어서 까맣게, 꼭 조개 껍데기 같죠? 조개 껍데기. 자, 이렇게 까맣게 채워주면 멀리서 보면은 얘가 꼭 여기가 반사가 돼갖고 빛이 생긴 것 같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명암을 줄 때, 여기 이미 명암이 들어가긴 했지만 옆에 깜장색으로 쭉 칠해서 이렇게 명암을 주기도 해요. 그러면은 얘가 마치 그 동그란 기둥, 기둥 같은 느낌이 입체로 또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입체 모양을 한 개를 그리는 게 아니라 또 옆에다가 연결해서 또 반달 그리고, 안 그러면 동그라미를 그리던가.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여기를 칠했어야 되는데 한 칸을 건너뗐네요. 그냥 뚱뚱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음 칸은 또 하얗게, 그 다음 칸은 또 여기다가 겹쳐서 한 다음에 가운데 흰 자국 남겨두고, 이게 만약에 이 하얀 색깔을 남겨두기가 어렵잖아요.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 부분을 얼마큼 남겨놔야 될지 모를 때는, 자, 여기 또 이렇게 해갖고, 여기 모서리 명암 주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하다가,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제. 이렇게, 여기는 동그랗게 연결해서 해볼까요?
자, 연결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점점 키워가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키워가면은 이렇게 점점 늘어나겠죠. 그럼 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애벌레 같은 느낌도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얀 색깔을 하기가 남겨놓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한 칸 건너 하나씩 우리 그때 그 나이츠 브릿지 할 때처럼 어때요? 모양이 아까 우리가 하얀 색깔 남겨놓은 거랑 조금 다르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우리 빛 효과를 주려면은 여기다가 그 흰 색깔 그 색연필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렇게 화이트 그 갤리롤 펜이라 그래서 요렇게 생긴 펜이 있거든요. 자, 갤리롤 0.8이나 아니면 1.0 같은 이렇게 생긴 펜을 가지고 여기다가 칠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요렇게 칠하셔도 아까 우리가 하얀 색깔 남겨놓은 것 같은 효과가 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펜이 그 색연필이 또 이렇게 하얗게 생긴 색연필이 있어요. 요런 색연필로 여기를 쓱쓱 이렇게 칠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아까 연필로 남겨놨어도 여기도 또 얘로다가 한 번 더 해주면은 조금 더 하이라이트가 더 생기겠죠. 이렇게 빛이. 이렇게 그리는 거를 분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분조는 모양을 한 개씩 보면은 요런 모양이고, 이거를 이제 여러 개를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런 스타일의 그 패턴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또 제가 딱 샘플을 또 그려봤어요. 자, 요게 분조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분조인데 여기 하얗게 남겨놨지만 이 하얀 색깔, 얘는 사실은 색연필이라고 하기보다는 파스텔, 연필 파스텔이라 그래서 또 요렇게 젠탱글사에서 이렇게 연필 파스텔이 나오기도 해요. 그걸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줄 때 써먹는 거거든요. 요렇게도 해보고, 또 뭐 요렇게 만약에 이런데도 이 종이가 지금은 하얀 종이에다 저희가 하니까 굳이 이 연필이 필요가 없을 때가 많아요. 아까 그 하얀 색깔로 이렇게 남겨두시면은. 근데 색깔 있는 종이에다 하던가 그럴 때는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그리고 또 자, 요렇게도 한번 그려봤어요. 이 젠탱글은, 그리고 젠탱글 패턴을 그렸을 때는 얘가 어디가 밑에고 어디가 위에고 뭐 어디가 그런 게 없어요. 요렇게 볼 수도 있고, 돌려보고 요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뭐 요렇게가 앞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요렇게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방향에서 우리가 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요렇게 우리가 배운 티플과 나이츠 브릿지와 포크루트와 포크리프를 섞어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분조를 해본 다음에 사이사이 남는 공간들은 티플로 채워봤고요. 또 얘는 가운데는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꺾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산모양으로 해서 한쪽에는 우리 그 베일 패턴을 그린 다음에 가운데 쪽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돼 있으면은 자, 베일 패턴을 만약에 베일 패턴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가운데로 또 모양을 이렇게 선을 따라서 오라를 그려서 이렇게 선을 넣어줘 본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선을 넣어서 하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동그라미를 그려도 되고 뭐 이 안쪽에다 무늬는 자기 마음대로 넣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 거고 요쪽 옆에도 얘도 베일이거든요. 얘도 베일 패턴인데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만약에 아까 우리가 또 크게 보여드리면은 너무 가생으로 갔네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 만약에 이렇게 칸을 나눴어요. 그럼 아까 우리 베일 패턴 할 때 동그랗게 곡선을 했잖아요. 얘는 약간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약간 화살표처럼 이런 식으로 뾰족뾰족하게 동글동글하게가 아니고 뾰족뾰족하게 약간 그 화살촉처럼 만든 거예요. 얘도 똑같은 베일 패턴이에요. 그러면은 또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화살 모양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가운데 있는 애는 꽃 모양이 되기도 하죠. 그럼 얘를 꽃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가운데다가 그러면은 꼭 개나리꽃처럼 되겠죠. 그럼 또 여기다가 색깔을 칠할 수도 있어요. 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색깔을 칠해주면 얘가 돋보이겠죠. 이런 방식으로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또 여기처럼 저처럼 이렇게 다 화살촉 모양으로 다 여기저기 다 선대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 샘플은 이렇게 그려봤고 또 세 번째 샘플은 어떻게 그렸냐면은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여기다가 제가 또 모자이크 이렇게 여러 장의 그림을 모아놓는 거를 모자이크 한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다가는 우리 그 플로즈 패턴을 그리고 여기는 우리 방금 전에 배운 분조를 그린 다음에 요거는 페스큐라 그래서 쭉 한 다음에 그 콩나물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런 페스큐 패턴인데 요거는 나중에 이건 따로 안 배우더라도 따라 하시면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페스큐 패턴은 요거는 뭐 따로 안 하셔도 이렇게 쭉 가신 다음에 끝에를 동그랗게 해서 까맣게 씨앗처럼, 이게 페스큐라는 말이 씨앗이라는 말, 그 새싹 씨앗이라는 말인가 봐요. 약간 좀 잔디 씨앗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그 잔디 씨앗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주 단순하게 베일 패턴만 그려봤어요.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종이를 나눌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가운데 2분의 1 2분의 1 되는 데서 여기 2분의 1 되는데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되는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요렇게 스트링을 요런 방식으로 해서 요 가운데만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리고 안 그러면 또 여기 끝에만 그려가지고 여러 장을 모으면은 새로운 그림이 나오겠죠. 그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렇게 우리 모자이크를 한번 만들어 봤고 요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6번의 시간에 걸쳐서 하루에 2개씩 12개의 패턴을 배워봤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낱장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또 우리 작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그릴 수도 있다고 했고요.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보여드릴 거는 제가 이제 이거를 12개 패턴을 한꺼번에 다 넣었어요. 요렇게 종이에다가 다 배운 거예요. 저희가 지금 얘는 플럭스, 키코, 뿌랭땅, 얘는 그 플로즈, 여기 또 그 우리 큐바인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모서리에다 큐바인은 저쪽 안쪽에 있는 것 같고 여기다가 분조를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포크루트와 포크리프를 섞어서 해놓고 얘는 시즈락, 우리 그 메이크로바처럼 만드는 시즈락 그려봤고 여기다가는 또 우리 큐바인, 아니 저 크리센터문을 여기다가 그려봤어요.
크리센토문이 좀 공간이 좀 작아지긴 했는데 여기다가 크리센토문도 그려보고, 얘는 나이츠 브리츠인데 나이츠 브리츠는 꼭 네모칸을 반듯반듯하게 나누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선을 마음대로 그려서 한 칸은 칠하고 한 칸은 띄우면서 이렇게 하면 또 이 모양도 또 새로운 모양이죠. 자, 이런 거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가 또 이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 큰 종이에다가 스케치북이든 뭐든, 이 종이 크기는 뭐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점을 찍은 다음에 먼저 이제 내 모서리를 쭉 그려서, 이렇게 이제 얘도 늘 말하지만 여기 선이 꼭 반듯하게 안 돼도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마음대로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슝. 또 여기서 뭐 칸을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하고 싶네. 그럼 이렇게 하시고, 여기 또 너무 넓다. 그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씩 이제 뭐 얘는 여기다가는 크리센토문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 키코 그리고, 여기다가는 플럭스 그리고, 이렇게 정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그리시면 하나씩 우리가 배운 패턴을 그려 넣으면은, 그게 바로바로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렇게 한꺼번에, 얘도 지금 선을 이렇게 제가 마음대로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씩 채워 넣은 거예요. 한 칸에는 플럭스 그리고, 한 칸에는 플로즈 그리고, 그 쪼가리 남는 데는 요렇게 티풀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 여러분도 이제 12개 패턴이면은 거의 아주 쉬운 기본적인 패턴을 알려드리긴 했어요. 따로 체계적으로 안 하시더라도 이거를 따라 그리기도 쉽고, 그걸 응용해서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쉬운 거를 알려드렸는데, 그거를 이렇게 칸을 나눠서 12칸이 만약에 넘었어요. 막 그리다 보니까. 그러면은 겹쳐서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키코 그리고 이쪽에다 키코 또 그려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칸을 똑같은 게 아니고 하나하나 칸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12개 패턴만 가지고도 이렇게 아주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답니다. 자, 우리 매일매일 조금씩 그리면서 이 그림을 그리면은 여러분의 인지 능력 향상도 되고, 또 손을 많이 쓰니까 소근육 운동도 되고, 우리 손을 많이 쓰면은 막 치매 안 걸린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막 종이접기 하는 사람들, 막 종이를 많이 만지면은 손가락을 다 움직이니까 애들이 많이 배우면은 지능도 좋아진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손을 많이 쓰면은 우리 머리가 자극을 받아서 긴장을 하니까 머리가 우리가 막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뭐 기억력 이런 것도 향상시키고 하니까 이게 별건 아닌데, 이름을 이제 키코, 뭐 플럭스, 뿌랭땅, 플로즈, 번조, 뭐 큐바인, 포크루트, 포크리프 뭐 이렇게 요런 거를 자꾸 하나씩 익혀보시고 입으로도 따라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생활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하나가 좀 빠졌네요. 하다가 여기를 빠뜨렸어요. 그러면은 또 찾아서 이렇게 칠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빠졌네요. 이렇게 해서 차분하게 이것저것 만들어 보시고 그려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활들이 조금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그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